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특히 전남에서는 무안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셉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밤사이 무안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네,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5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후 학생과 교사 등 6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어제 하루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3차례 추가로 PCR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포에서도 어제 하루 4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거센데요. 목포의 한 종합병원과 관련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남구 소재 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등과 관련해서 격리 중 확진이 잇따랐는데요. 기존 확진자를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대부분이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전남에서만 124명, 광주에서 8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일 확진자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방학 기간에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정 계좌 입금을 시작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신용과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상생카드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초등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이 가능한 중소사업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에 등록된 300인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장으로 오는 3월 초등 1학년 입학생을 둔 근로자가 2달 동안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선착순으로 100건을 선정해서 월 33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고 맞벌이의 경우 별도 사업장 근무자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여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죠.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48%로 산정하자 구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가 떠내려가고 마을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전남 구례군에서만 주민 2천여 명이 수재민이 됐습니다. 500여일이 지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국가가 청구액의 48%를 지급하라는 것. 주민들은 국가 배상 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지도 않고 폭넓은 배상도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며 댐 하류권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댐 운영 미흡과 지방 하천에 대한 정비 부족 등이 모두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 제한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법령의 외점 해당을 위반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구례군과 마찬가지로 48% 배상 결정을 통보받은 섬진강권 8개 자치단체는 시장과 군수까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낮은 배상 비율을 결정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합천댐 유역 수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비율이 72%로 계산됐다며 정작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유역 수해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 사령탑 김종국 감독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선수와 코치, 감독까지 20년 넘게 타이거즈맨이었던 김 감독은 명가재건을 약속하며 올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 목표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견고한 2루 수비와 주루 센스까지 10년 넘게 타이거즈의 내야를 책임졌던 신임 감독의 취임 일성은 명가재건이었습니다. 선수로 3번, 코치로 1번, 모든 우승을 타이거즈에서만 이룬 김 감독은 3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한 팀을 재건해 올해 반드시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시즌에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도록. 김 감독은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 팀을 우선 생각하는 팀 퍼스트 정신과 적극적인 플레이를 주문했습니다. 구단도 FA 최대여인 광주 출신의 강타자 나성범에 이어 미국 진출로 팀을 떠났던 양현종과 계약을 마무리하며 신임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이 기아 선수층의 어떤 구성을 보면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팀의 최고참인 최영우는 개인적인 목표가 곧 팀의 목표라며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후배들 데리고서 포스트 시즌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팀을 하나로 뭉치게끔 좀 많이 옆에서 조언하겠습니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명예 회복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인 B씨의 주변 사람을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 구민에게 줄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저 기온이 곳곳에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아침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약 2도가량 웃돌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은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건조주의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건조한 곳들이 많아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최대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여수와 고흥 9도, 순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5도, 영암 7도, 장흥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은 날씨 보이다가 화요일 오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영국 런던 퀸 메리 대학교와 의학 분야 학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협약에 따라 퀸 메리 대학과 학술 연구와 임상시험 등 의학 분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곳으로 심장과 혈액 질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교육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학동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이번 매뉴얼에는 해체 계획서 작성과 검토 방법, 착공 신고와 현장 점검 절차는 물론 가시설 설치 기준 등 해체 공사 시 담당 공무원과 작업자, 관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최소 기준이 담겼으며 다음 달부터 접수하는 해체 공사에 적용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